자, 아까 얘기한 대로 게이지만큼의 대칭성이 있으니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주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속칭 얘기하는 아까 얘기한 대로 A라는 친구를 A 뮤를 뭘로 바꿔도 A 뮤의 프라임 인데 A 뮤에다가 어떤 람다 뮤의 이런 임의의 함수를 갖다가 보태도 임의의 함수를 보태도 달라지지 않으니까 선택권이 나한테 주어지게 된다는 얘기가 돼. 자, 그래서 이러한 게이지 시메트리가 있을 때 게이지 시메트리가 있어서 람다를 어떤 사람은 저 람다라는 함수를 난 저거 x라는 함수 x로 놓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x제곱. 피직스는 달라지지 않아야 된다라는 얘기. 자, 그 얘기는 마치 뭐냐면은 소위 포텐셜이 그러니까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를 정의할 때 기준점에 대한 아비트러리니스가 있죠. 그죠? 그래서 포텐셜 이꼴 제로가 되는 라인을 선택하는 것은 자기 자유가 된다는 얘기가. 왜냐하면 피지컬리 포텐셜을 새로운 포텐셜 즉 포텐셜 에너지에다가 A만큼을 더해도 하나도 달라지지 않으니까 물리가. 그죠? 이렇게 하게 되면 힘이 달라지지 않잖아. 상수니까. 그 절벽에서 얘가 이렇게 날아가다가 포물선을 그리면서 떨어질 때 나는 이렇게 잡겠어. V 꼴 제로 라인을. 나는 V 꼴 제로 라인을 이렇게 잡겠어. 어떻게 잡아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 둘은 결국 피직스를 바꿔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할 때 이 람다를 이렇게 잡겠어. 이렇게 잡겠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잡으면 편리할까? 어떻게 잡으면 편리할까를 고민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편리한 거를 찾는 이제 과학자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최초로 이걸 잡아봤더니 전자기가 너무 편리해졌어. 그럼 그 사람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누구? 이거를 뭐 이몽룡이 잡았으면 이몽룡 게이지를 잡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불행히도 아직까지 한국 사람이 들어간 어떤 그런 물리 교과서에 나온 한국 사람이 들어가는 일들은 거의 없어요. 대학원 레벨까지도. 그래서 우리가 간혹 가다 무슨 LEE라는 사람이 나오는 건 중국 사람이야. 이 정도를 얘기하게 될 거고, YANG, 양이라는 사람이 나오면은 한국의 양씨가 아니라 중국의 역시 양진명동 노벨상 받은, 그 사람들 이름이 들어갔지, 아직까지 한국 사람이 이름이 들어가는 건 없는데, 바로 이 전자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잘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1900년대 초에 로렌츠라고 하는 물리학자가 전자기를 굉장히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전자기 연구나 복사선, 전자기파에 대한 연구를 해서 노벨상을 받았는데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의 그 로렌츠죠. 그래서 이 로렌츠가 전자기 연구를 많이 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형태에서 우리가 라운드 뮤의 F 뮤 뉴는 J 뉴 이것이 맥스웰 방정식이 되는데 얘를 살펴보니까 라운드 뮤의 라운드 뮤 A 뉴 마이너스 라운드 뉴 A 뮤 이꼴 J 뉴. 자, 이렇게 하게 되니까 얘는 라운드 뮤 J 뮤 라운드 뮤니까 바로 달랑베르티안 네모로스는 A 뉴 마이너스 이것은 얘랑 자리 바꿔도 되니까 라운드 뉴하고 라운드 뮤 도트 A 그렇게 도트 A 뮤 이꼴 J 뉴 이런 구조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massless 맞아요. 저기 empty space를 생각한다면 즉 여기가 current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지금 J 뉴니까 current가 있어도 되고 charge가 있어도 되죠. 4차 다 커플된 거 이제 짬뽕이 돼가지고 그죠? 그런데 내가 여기에 뭐 charge가 있든 current가 있든 내가 여기에 그 도선 안에서 지금 내가 벡터 포텐셜이나 스칼라 포텐셜을 계산할 게 아니잖아, 그죠? 얘는 이렇게 흘러가고 여기서 계산할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 방정식은 로컬 방정식이라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지점에 만약에 흘러가는 전류나 전하가 없으면 0이죠.
오케이?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그 다음번 수업에서, 그러니까 일반 상대론 수업에서도 블랙홀 솔루션을 구하게 될 텐데,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블랙홀이 있어도 나는 블랙홀에서 지금 여기 휘어졌는가를 측정하는 게 아니라, 블랙홀이 여기 있으면 블랙홀 근방이 얼마나 많이 휘어지느냐는 거죠. 그게 관심 있는 거지. 사건의 지평선 바깥쪽이 관심이 있다는 거지. 그럼 뭐가 되겠어? 블랙홀은 당연히 매터죠. 그러니까 에너지 모멘텀 텐서를 갖지만 결국 여기는 뭐가 돼? 블랙홀에 영향을 받지만 여기는 내가 블랙홀 속에 들어가서 지금 물리학을 하겠다는 게 아니니까 여기는 뭐가 돼? 매터가 없는 거죠. 매터 프리, 엠프티 스페이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다 항상 우리가 지구 내부 속에서의 중력을 측정한다라든가 아니면은 도체 내부 속에서의 전기장을 측정한다라든가, 도체가 아니라 부도체 내부에서의 전기장을 측정할 때는 거기에 당연히 밀도가 생기지만, 전하 밀도가 생기지만은 보통 여기 동그란 물체가 있다, 아니면은 원통 모양이 있다. 예로부터 R벡터 떨어진 곳에서의 전기장은 구하라 그러는. 그럼 이 자체를 계산할 때 얘가 어떤 모양으로 생겼든지 간에 여기서는 가우스 법칙을 적용할 때 델 도트 E는 0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한 모델, 만약에 내가 A를 측정하고자 하는 곳에 만약에 소스가 없으면, 그러니까 outside the source가 되겠죠, 그죠? 그럼 이건 0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네모의 A new 마이너스 라운드 new에다가 바로 쟤는 라운드라는 친구랑 A라는 친구의 4차원 내적이에요. 그죠? 4차원 내적이기 때문에 하나는 위, 하나는 요거를 4차원 벡터 오퍼레이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게 4차원 다이버전스라고 쉽게 얘기하면, 그죠? 4차원 다이버전. 이것이 0이 되겠죠. 엠프티 스페이스에서. 그럼 여기에서 누가 봐도 어떻게 잡으면 제일 쉬워지겠냐 하는 거죠. 뭔가 이렇게 구조를 딱 봐도 얘는 심플한데 얘는 지저분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왕 어차피 자유가 하나 있는데, 자유가 하나가 있어. 내가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하나 있다. 그렇다면 최종 모습이 제일 예쁘거나 간단해서 풀기 좋은 형태로 선택을 하는 게 더 능사라는 거죠. 아까 절벽 문제에서 여기를 잡는 것도 쉬운 걸 선택한 거고, 여기를 선택하는 것도 쉬운 걸 선택한 거예요. 근데 바보같이 얘가 떨어진 후 3초가 되는 지점에서의 높이를 포텐셜 이퀄 0으로 한다. 미련한 짓이라는 거지. 결과는 똑같이 나왔다. 따라서 로렌츠가 생각했었던 심플한 초이스는 바로 요 놈이 0이 되도록 선택하면 얼마나 예뻐지느냐 하는 거죠. 바로 A new는 바로 웨이브 이퀘이션을 따르게 되죠. 엠프티 스페이스에서. 이것은 나중에 일반 상대론에서도 똑같이 게이지, 그래서 이런 게이지라고 하는 시메트리가 있어가지고 A를 A'로 바꿔도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할 때 람다를 적절하게 선택을 해서 람다라고 하는 친구를 적절하게 선택을 해가지고 내 편한 대로 하나 입맛대로 모양을 만들어준다. 그래서 이것은 속칭 얘기하는 로렌츠 컨디션이라고 불러요. 이것을. 그래서 로렌츠 컨디션을 적용을 해서 우리가 조금 쉽게 가지도록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속칭 얘기하는 전기장, 자기장 합쳐가지고 전기장, 자, electric field도, 그 다음에 magnetic field도 다 누구에 의해서 기술됐냐면은 A mu에 의해서 기술되죠, 그죠? 그래서 얘네들은 유도된 양으로 보고 펀더멘탈한 양을 예로 보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필드로 생각을 해준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시공간의 함수로서.
즉 A 뮤가 전기장도 만들고 자기장도 만들어주게 될 테니까. 자, 그렇게 따지면은, 그렇게 따졌을 때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게 되는 이퀘이션 오브 모션을 주는 이러한 이퀘이션 오브 모션은 반드시 어디에서 나와줘야 되냐면은, 그죠? 이퀘이션 오브 모션은 적절한 라그랑지안으로부터 도출돼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퀘이션 오브 모션이 존재한다라는 얘기는 반드시 라그랑지안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자, 이제 요거는 결국 물리학자들이 찾아내는데 성공을 한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 크라잉 고던 같은 경우는 크라잉 고던은 위에 인덱스가 없었어, 그죠? 그런데 지금 포톤은 뮤라고 하는 4 인덱스가 하나 들어가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금요일 날 수업하는 그래비토널 이퀘이션 오브 모션을 찾을 때는 걔는 인덱스가 2개짜리 텐서다. G mu U라고 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P라는 친구가 있을 때 그때 라그랑지안은 뭘로 기술됐냐면 얘와 라운드 뮤, Phi 이런 식으로 기술됐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인덱스가 생겨버렸어. 그죠? 따라서 이 라그랑지안은 이 속에 다 요게 라운드 뮤 A 뉴 라운드 뉴 A 뮤 우선 게이지 픽싱은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우선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게이지 픽싱은 아직 게이지 픽싱 안 한 상태에서 이퀘이션 오브 모션을 찾는 라그랑지안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뭘로 써줄 수 있냐면은 A 뮤에다가 그 다음에 어떤 A 뮤를 람다 뉴로 미분한 것의 함수로서 우리가 찾아줘야 된다는 얘기. 자, 이제 이 친구를 뭘로 봐주면 되냐면은 바로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인덱스를 또 하나 갖고 있으니까, 오케이? 자, 이 라그랑지안은 다음과 같이 마이너스 4분의 1에 F 뮤 뉴 마이너스 A 뮤에 J 뮤라고 하는 이러한 꼴에 의해서 예쁘게 찾아졌어요. 자, 항상 지금 화요일 수업이나 금요일 수업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서메이션 컨벤션 계산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역시 바보의 활용이라는 거죠. 바보 첨자를 얼마나 잘 다룰 줄 아느냐. 그리고 대학원 레벨의 수업에서는 그것이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얘가 뭐를 증명을 해야 되냐. 물론 얘를 드라이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우리는 일단 이 결과를 통해서 얘를 준다는 것을 확인하는 방향으로 가요. 그래서 라운드 L에 라운드 A 뮤에 대해서 미분한 것은 빼기 라운드 뉴에 라운드 라그랑지안 라운드 뉴 A 뮤 이꼴 제로가 이 라그랑지안에서 이러한 이퀘이션 오브 모션을 찾으면은 바로 그것이 바로 가우스 법칙과 앙페르의 법칙을 갖다가 합친 바로 맥스웰 이퀘이션이 나온다는 이게 맥스웰 이퀘이션이에요. 얘를 갖다가 한번 증명을 해봅시다. 자, 라그랑지안 속에 이렇게 벡터 포텐셜의 미분이 들어있는 건 다 어디에 들어있냐면 이 속에 들어있어. 그죠? 근데 여기에는 바로 A 뮤만 들어있죠. 그죠? 그러니까 A 뮤로 미분한 것은 J 뮤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걔는 우선 신경 쓰지 말고, 뭘 계산을 해보냐면은, 지금, 자, 지금 우리가 라그랑지안을 라운드 뉴 A 뮤로 편미분하는 이 구조를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잘 봅시다. 이게 지금 이 형태를 보면은 요거는 내려 쓴 거니까 여기에만 나타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얘 올리고 얘 내릴 수 있으니까 여기에도 들어있다는 얘기. 그래서 뭐가 되냐면은 얘는 당연히 없고 마이너스 4분의 1하고 우선 여기 얘를 지금 요걸로 미분할 거죠. 그죠? 그러니까 뉴하고 뮤는 스마트 인덱스야. 따라서 사용하면 안 돼. 그러면 저 라그랑지안 속에 있는 뮤, 뉴를 스마트가 아닌 바보 인덱스로 바꿔줘야 되죠. 그죠? 계산을 위해서. 뉴가 3번 나타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얘를 바보로 바꿔주는 것은 쉽죠. 그냥 F, A, B, F, A, B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 그죠? 따라서 라운드, 뉴, A, 뮤에다가 결국 F, A, B, F, A, B 이렇게 해준다는 얘기. 자,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것은 마이너스 4분의 1하고 앞에 거 미분하면은 F, A, B하고 라운드, 뉴, A, 뮤하고 뒤에 거 그대로 F, A, B.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1하고 F, A, B가 그대로 있고 라운드 F, A, B하고 라운드, 뉴, A, 뮤. 그죠? 그런데 얘 2개 내리고 얘 2개 올리면 얘랑 똑같잖아.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2배가 되니까 F, A, B하고 라운드 F, A, B하고 라운드, 뮤, A, 뮤. 오케이. 이제 얘를 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 자, 그래서 라운드, 뉴, A, 뮤하고 F, A, B를 계산해 봅시다. 얘는 라운드, 뉴의 A, 뮤하고 라운드 A, A, B 마이너스 라운드 B, A, A. 요것은 편미분에 따라서 얘가 완전히 같을 때만 살아남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완전히 같을 때만, 그죠? 이 미분도 얘랑 같아야 되고, 요 B라는 인덱스도 얘랑 같아야지만 살아남지, 그죠? 하나라도 다 달라지면은 다 독립이니까, 그죠? 빵이 된다. 자,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면, 결국 에타의 A, new 하고 에타의 mu, b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에타는 바로 플래트 매트릭에서 위아래로 벌어졌다. 그럼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바로 크로네크 델타예요. 오케이? 그래서 지난번 상대로 수업에서 한 거. 근데 왜 이 뉴가 위로 가느냐? 자, 이게 밑에 써 있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머릿속에서 얘는 밑에 써 있구나. 뉴분의 1분의 1 이렇게 생각하면 위로 올라가요. 그죠? 그래서 인덱스가 위로 올라간 구조로. 그 다음 거 해주면 마찬가지로 에타의 뉴의 B, 에타의 뮤의 A 이런 형태로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얘를 FAB를 new A로 미분한 이 형태는 뭐가 되냐면은 에타의 new의 A, 에타의 mu의 B 빼기 에타의 new의 B, 에타의 mu의 A. 이것을 마이너스 2분의 1 하고 크로네크 델타니까 F의 여기 new가 되겠네요. A 자리에 new가 가고 B 자리에 mu가 간 거. 빼기 뒤에는 B 자리에 new가 가네요. A 자리에 mu가 가네요. 그죠? 오케이?
근데 얘네 둘은 엔타이시메트릭 하니까 바로 마이너스의 F 뉴 뮤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라운드 뉴의 라운드 L에 라운드 뉴 A 뮤 마이너스 라운드 L에 라운드 A 뮤 해준 것이 0이다라고 하는 이퀘이션 모션에서 지금 저기서 구한 것에다가 뉴 딜리버티브를 취해주고, 오케이? 아까 A를 때리면 뭐가 나와? J가 튀어나오죠, 그죠? A 곱하기 J, 그죠? 그래서 해주면은 바로 라운드 뉴 F 뉴 뮤 있고 J 뮤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퀘이션 모션을 주는 라그랑지안을 찾는데 성공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우리가 잡은 라그랑지안, 그래서 라그랑지안이 어떻게 나왔어? 마이너스 4분의 1에 FAB 그 다음에 마이너스 JA 이렇게 나왔나요? 그죠? AB 노테이션으로 쓰면은.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양자 장로, 그러니까 이 입자 물리하는 사람들은 지금 강의하고 있는 것은 소립자 물리학자들을 위한 양자 장론칙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라이더는. 얘를 만약에 이용해서 고체 속에다 적용할 때는 저런 J의 역할이 굉장히 커져요. 소스의 역할이. 왜? 소자 속에는 막 커렌트도 흐르고 막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근데 소립자 물리학 하는 사람들은 라그랑지안을 막 꾸며가지고, 그러니까 빅뱅 이후에 물질들이 생겨날 때 라그랑지안의 모습이 어떤 건가 이런 것을 보고 싶어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가장 뷰티풀하고 가장 심플한 그런 케이스를 갖다 생각을 하게 되니까 매질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우선 그 사람들은 커브드 스페이스 타임 생각 안 하고요. 플랫한 민코프스키 스페이스만 생각을 하고 있죠. 아니면 초창기를 얘기하는 게 뭐 힉스 발견까지 그쪽만 생각을 하게 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 이 평평한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소립자들이 얽히고 설키고 어떤 라그랑지안을 만드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운동 방정식을 만드느냐. 그 얘기는 뭐냐면 소스에 관심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empty universe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경우에 empty space에서는 바로 이런. 그러니까 field quantization은 역시 양자화는 역시 empty space에서. 그러면 이러한 소스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소스가 있는 경우에는 나중에 얘기하는 파인만의 패스 인테그랄에 의해서 처리하게 된다. 그래서 소스가 있는 경우는 나중에 하고 우선은 프리 포톤 파티클에 대한 퀀타이제이션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패스 인테그랄이라는 방법을 써서 퍼터베이션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인터랙션이 있는 경우는 그래서 섭동을 시키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우리가 모든 공부를 할 때 보면은 심플한 모델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인터랙션이 복잡하게 들어가게 되는 이러한 구조에 대해서는 인터랙션이 그리 크지 않다라고 생각해가지고 하는 건 섭동을 갖다가 통해서 얼마나 바뀌는가를 물리적인 양이 특히 에너지 같은 게 어떻게 바뀌느냐 이런 것들을 봤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크라인 고던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프리한 케이스예요. 그죠? 자유롭게 크라인 고던 파티클이 진행되는 그런 케이스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는 우리가 크라인 고던에서 했지만은 그때는 질량 m을 갖고 있는 크라인 고던 입자가 자유롭게 지금 막 여행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크라인 고던 입자가 이렇게 4개가 서로 만난다. 1번 입자랑 2번 입자랑 해가지고 3번, 4번 입자를. 그 얘기는 질량 중심계에서 보게 되면은 4개의 입자가 부딪히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뭐가 되냐면 P의 4승이라는 항이 라그랑지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인터랙션 텀이 되겠죠. 또는 상황에 따라서 P의 6승을 넣어줄 수도 있고, 그죠? 마찬가지로 이런 데서도 또 그 적절한 어떤 이러한 그 인터랙션 텀들을 넣어줄 수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이러한 형태 엠프티 스페이스에서의 얘를 갖다가 어떻게 양자화 시킬 것인가를 생각해 보자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얘를 양자화 시키고 싶은데 도대체 얘를 어떤 게이지를 선택하면, 물론 여러분들 책에는 두 개의 게이지 선택에 대해 있는데 강의는 시간 관계상 뒤에 있는 로렌츠 게이지는 빼고 쿨롬 게이지만 얘기하도록 할 거예요. 지금 두 개 하다가는 진도를 못 뺄 것 같아서. 그래서 쿨롬 게이지에 대해서 얘기를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를 갖다가 얘기를 할 거예요. 즉 얘를 갖다가 다룰 때 어떤 게이지를 갖다가 선택을 해야 되느냐. 자, 물론 쿨롬이 게이지 시메트리를 알았거나 게이지를 안 건 아니에요. 다만 쿨롬의 법칙하고 잘 어울리는 그러한 게이지다라는 뜻에서 쿨롬 게이지라고 이름을 붙인 거지. 게이지라는 단어는, 게이지 시메트리라는 단어는 나중에 나온 거니까. 자, 우리가 아까 소위 얘기하는 로렌츠 컨디션을 갖다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로렌츠 컨디션을 갖다가 선택을 해서 결국 우리는 원래 그냥 A 뮤는 우리가 그냥 하면은 라운드 뮤 A 뮤가 0이 아니었는데, 오케이? 그죠? 우리가 적절하게 얘를 A 뮤라는 친구를 뭘로 바꿨냐면은 A 뮤의 프라임으로 바꿨어요. 그죠? 그래서 A 뮤에다가 플러스 람다 뉴의 라운드 뮤의 람다라고 하는 친구로서 바꿨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속칭 얘기하는 라운드 뮤의 A 뮤의 프라임이 0이 되도록 람다를 선택했죠. 그죠? 인덱스가 왜 하나가 이렇게 되도록. 자, 그 얘기는 어떻게 되도록 람다를 선택했다는 얘기냐면 라운드 뮤의 A 뮤에다가 더하기 네모의 람다가 0이 되도록 선택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즉 다시 말해서 네모의 람다가 마이너스 주어진 A 뮤의 이러한 형태가 되도록 선택했다는 얘기가 돼요. 네, 물론 저런 일반적인 초이스 하에서 람다를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림 펑크션을 써서. 그러니까 내가 A 뮤를 그냥 이 조건을 만족 안 하는, 그죠? 이러한 형태의 아무거나 하나 잡았어. 기존에. 그러면 이게 소스가 돼가지고 소위 얘를 그림 펑크션 메소드로 써서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제 그런 방법들은 주로 대학원 전자계에서 하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혹시 다음 학기에 대학원 전자기학기 개설돼서 아무도 안 맡으려면 내가 맡아서 그림 펑크션을 통해서 그럼 이제 학부 전자기를 서메이션 컨벤션으로 다시 고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림 펑크션 메소드를 통해 가지고 조금 학부 전자기를 강화를 해야 되고, 학부 전자기가 너무 트리비얼한 이그젬플, 동그란 게 있으면 여기서 여기 떨어진 것만 계산하니까 그 말고 이렇게 동그란 게 있는데 의미의 위치에 있는 거, 그러면 또 특수함수 르장드르가 또 많이 쓰이게 될 거고, 아니면 피레침 효과 같은 경우 그럼 역시 베셀 함수가 쓰이게 될 거고. 그래서 수리물리를 써서 그러니까 수리물리나 아니면 구조적으로 수학적으로 써서 학부 전자기 수준을 갖다가 레벨업 시킬 수 있는 방법들은 많아요. 많은 좋은 책들도 있고. 자, 우리는 일단은 지금 전자기 수업이 아니니까 진도상 얘를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해서는 이 수업에서는 하지 말도록 하고, 우리는 이렇게 만족하도록 람다를 픽스 시킬 수가 있다. 자, 그런데 람다는 몇 개죠, 지금? 람다는 한 개라는 얘기예요. 람다라는 함수는 한 개, 그죠? 자, 그러니까 우선
우리가 원래 A 뮤에서 자유로웠던 게 뭐였냐면 A0, A1, A2, A3 이렇게 네 개가 자유로웠다라는 얘기. 근데 네 개가 자유로웠는데 뜬금없이 람다라는 놈을 선택을 해가지고 이런 관계식을 주게 되면은 즉 하나의 관계식이 들어가죠. 그럼 여러분들이 역학에서 공부한 것처럼 주어진 독립변수라고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하나의 equal 0이 되는 constraint를 하나 집어넣어주면은 degree of freedom은 애초에 설정했던 변수 수에서 구속수를 뺀 놈이 degree of freedom이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즉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라그랑지안을 2분의 m에 x 도트 스퀘어 플러스 y 도트 스퀘어 플러스 z 도트 스퀘어 이런 프리 라그랑지안을 생각을 해주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얘네는 이렇게 관성의 법칙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놈이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그러면 뭐가 돼? 얘는 3개가 되죠, 그죠? x, y, z 방향. 그래서 3개의 변수가 있는. 근데 만약에 여기다 구속을 하나 집어넣어 봅시다. 얘가 그렇게 못 움직여. 공의 표면에서만 움직여야 돼.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g제곱은 r제곱이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상황으로부터 z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r 스퀘어 마이너스 x제곱 빼기 y 스퀘어. 즉 z는 더 이상 새로운 변수가 아니라는 얘기지. 즉 x, y와 요놈에 의한 식으로 묘사가 된다는 얘기. 이렇게 공에서 놀아야 된다. 공의 표면 위에서 놀아야 된다면 얘는 더 이상 3차원 운동이 아니라 2차원 운동이 되죠. 공의 표면에서 노는. 그래서 이러한 구속이 있을 때 이게 우리는 원래 이 3개의 변수에서 구속의 개수 1개를 뺀 2개가 실자유도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피지컬 디그리 오브 프리덤. 따라서 이러한 구속식이 하나 있음으로 인해서 이들 처음에 4개의 변수가 도입됐지만 결국 3개로 줄어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앞으로. 그런데 지금 라운드 뮤의 A 뮤의 프라임 이꼴 제로를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여기까지 왔다는 얘기죠. 근데 이것이 A 뮤의 프라임을 유니크하게 결정을 못해요. 다시 말하면 또 A 뮤 프라임을 정의를 할 때 또 새로운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조건을 만족하면 되는데 A 뮤의 더블 프라임이라고 하는 친구를 A 뮤의 프라임 플러스 어떤 라운드 뮤의 감마 틸다라고 하면은 이런 새로운 게이지 변환을 생각을 해봅시다. 오케이? 자,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라운드 뮤의 A 뮤의 더블 틸다를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 라운드 뮤의 A 뮤의 프라임 그 다음에 네모의 이러한 형태로서 주어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자체가 또 이러한 친구라고 하는 케이스를 또 갖게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만약에 네모 틸다가 마이너스 라운드 뮤의 A 뮤의 프라임이 되는 이러한 네모 틸다를 갖다가 선택을 그러니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생기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더 늘어난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이때 속칭 얘기하는 쿨럼 게이지라고 하는 그 친구는 어떤 선택을 해주게 되냐면은 바로 A0의 2'이 즉 스칼라 포텐셜이 뭐가 돼? 그러니까 A0의 여기서 보게 되면 뭐가 되죠? 저기 있네. A0의 프라임 플러스 라운드 제로의 감마 틸다가 되는데 이것이 0이 되도록 선택을 해주는. 즉 다시 말해서
사실은 이제 뭐죠? 어디 갔어? 그래서 이러한 케이스로서 선택을 해준다. 자,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러한 선택은 여기에서 또 얘라는 것이 하나 더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네 개에서 또 하나의 구속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두 개로 줄어들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죠? 자, 그래서 이러한 초이스를 시키게 되면은 결국 라운드 뮤의 A 뮤의 더블 프라임이라고 하는 이 자체는 결국 라운드 제로의 뮤 라운드 제로의 A 제로의 더블 프라임, 그 다음에 라운드 i의 AI의 더블 프라임 이꼴 0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데 우리가 A 제로의 더블 프라임이 0이 되도록 초이스를 했죠. 그죠? 따라서 만약에 요것이 0이 된다는, 즉 다시 말해서 델타의 A 벡터의 더블 프라임이 0이 되는 이러한 식이 오토매티컬리 도입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따라서 만약에 이러한 두 개의 초이스, A0는 0이고, 그 다음에 다이버전스 A는 0이라는 초이스를 시키게 되면은 더 이상의 아비트러리니스가 안 생기고, 결국 셧다운 돼버린다는, 끝나버린다는, 터미네이트 된다는 얘기가 되죠. 자, 그래서 특징, 여기에서 이 중에서 결국 A0를 0으로 선택을 하고, 이들 사이에 델 도트 A가 0이 되도록 선택하는 이러한 게이지. 물론 다른 방법을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로렌츠 게이지가 될 거고, 또는 라이트 콘 게이지도 나올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려고 한 거냐면은, 결국 우리는 이러한 게이지 시메트리를 알기 전에 이미 전자기파라고 하는 친구를 광학에서 적용을 시켰을 때 피지컬 모드가 두 개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일렉트릭 필드 폴라리제이션하고 마그네틱 필드 폴라리제이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왜냐하면 전자기파가 횡파이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해서 전자기파의 진행 방향으로의 진동은 없다라는 거죠. 전자기파가 있고 전자기파가 나아가는, 즉 빛이 나아가는 방향으로의 진동 모드는 없다라는 얘기. 이런 종파 모드는 없다라는 얘기. 횡파 모드가 두 개가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횡파 모드, 일렉트릭 필드 오실레이션과 마그네틱 필드 오실레이션이 생긴다는 거죠. 요것이 이제 포논으로 가게 되면은 달라지죠. 포논 같은 경우는 결국 연속체 속에서의 탄성 연속체 속에서의 진동이잖아. 그죠? 탄성 연속체 속에서의 진동이니까 횡파 모드가 두 개 생기는 건 당연하지만 종파 모드도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지진파 같은 경우를 다룰 때는 종파 모드도 고려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돼요. 물론 탄성 엘라스틱 미디움은 아니지만 땅속이라는 데가 그래서 지저분하니까 앞으로는 지진파 잘 연구하면은 금년 노벨상 준 거 보니까 앞으로 마이너한 쪽에도 또 한 10년이나 15년에 한 번씩은 줄 것 같아. 이번에 노벨 물리학상은 거의 지구과학이 받은 거 보니까 15년, 한 20년 목표를 두고 한다면 지진파나 아니면 바다파, 바닷속에 심해파, 쓰나미 이런 거 연구해도 물리적으로만 잘 연구하면 노벨 물리학상 줄지도 모르겠어. 아직 의외에 한 번도 이런 약간 소외받는 연구 계통과 융합적인 이런 쪽에 노벨 물리학상을 준 적이 없는데 항상 정통들 고체 실험이나 아니면 입자나 중력이나 이런 쪽만 줬는데 이번 같은 경우 아주 특이했죠. 그래서 따라서 이거는 결국 두 개의 모드를 남겨두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선택을 해서 두 개의 피지컬 디그리 오브 프리덤만을 잡는 이러한 게이지 픽싱, 즉 게이지의 시메트리에 의한 아비트러리니스를 갖다가 그 아비트러리니스를 없게끔 이제 만들어주는 거죠. 우리가 아까 절벽 문제에서 위로 포텐셜 이꼴 제로를 잡느냐, 아래를 포텐셜 이꼴 잡느냐. 그것은 내가 포텐셜 이꼴 제로 라인을 선택하고 나면 이제 더 이상 그런 아비트러니스 없어지죠. 그죠?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파인만이 썼던 방법이기도 하고,
파이만은 요거랑 조금 다르게 썼지만 어찌됐든 간에 제일 흔히 많이 쓰는 방법이 로렌츠 컨디션으로부터 바로 A0는 날려버리고 피지컬 디그리 오브 프리덤에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A0를 엠프티 스페이스에서. 즉 스칼라 포텐셜이 사라져버리는 세오리가 된다는. 그리고 벡터 포텐셜은 결국 다이버전스 프리가 되도록 선택을 해주는 이러한 추이스란드. 자, 그럼 이렇게 선택을 된 다음에 계속 2'을 갖고 다닐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내가 이렇게 둘러둘러 와서 선택을 했으니까. 그죠? 따라서 우리는 이런 방법에 의해서 선택된 걸 갖고 놀게 될 건데, 그래서 이렇게 선택된 것을 쿨롬 게이지 픽싱이라고 얘기를 하죠. 즉 쿨롬 게이지를 초이스했다, 선택했다라는 얘기. 즉 쿨롬 게이지를 선택했다는 얘기는 내가 A0, 즉 다시 말해서 스칼라 포텐셜을 0으로 놨다는 얘기고, 오케이? 그 다음에 벡터 포텐셜에서 델 도트 A는 0으로. 자, 이렇게 두 개의 컨스트레인트를 주게 되면은 결국 피지컬 디그리 오브 프리덤은 4개에서 2개로 줄어들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프리 필드 퀀타이제이션을 하게 될 건데 프리 포톤 필드가 되겠죠. 그래서 자,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러한 게이지 픽싱 하에서 퀀타이즈를 시킬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퀀타이제이션을 양자화를 시킬 때에 이러한 게이지 시메트리가 있는 메터들은 파티클들은 게이지 픽싱을 시키고 그 다음에 퀀타이즈를 시켜야지 그냥 내비둬 가지고 퀀타이즈 시킬 수 없다는 얘기예요. 스칼라 파티클, 그 크라인 고던 파티클 같은 경우는 그럴 필요가 없죠. 뭐 다른 컨디션이 없잖아요, 그죠? 그 성분도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서 개까지 날려버리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일들은 주로 보존 중에서 벡터 파티클이나 아니면 텐서 파티클.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또 금요일 수업에서도 그래비톤에 대해,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매트릭, 그래비티에 대해서 게이지 픽싱 컨디션을 쓸 거예요. 위크 그래비티에서, 그래비티가 약할 때.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프리 라그랑지아는 4분의 1의 FAB 이렇게. 자, 이 식을 보게 되면은 요거는 마이너스 4분의 1에 서메이션 컨벤션을 좀 쪼개서 써봅시다. 우선 F가 0이 되면은 B는 I밖에 안 되죠. 그죠? 그럼 여기에 F0I 이렇게 되겠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A가 I면 0이 올 수도 있죠. 그죠? 또 얘가 I면 J도 올 수 있죠. 그죠? 오케이? 그래서 서메이션 컨벤션에 의해서 이러한 일들이 가능하죠. 자, 이제 이런 것들 중에서 게이지 픽싱 후에 어떤 식으로 변하나 봅시다. F0I는 라운드 제로의 AI 마이너스 라운드 I A0. 자, 게이지 픽싱 후에는 얘가 사라지죠. A0가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FIJ를 봅시다. 라운드 I, AJ 마이너스 라운드 J, AI. 요거는 이제 뭐 다이버전스가 아니니까
자, 근데 이 라그랑지안이, 이제 이 라그랑지안에서, 이 라그랑지안에서 우리가 이러한 쿨럼 게이지 픽싱에 의해서 A0는 사라졌고, 그 다음에 A는 스페이스 컴포넌트 3개를 갖게 되는데, 그죠? 1, 2, 3 갖고 있는데, 그 1, 2, 3가 이 조건을 만족하도록 양자화를 잘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 조건을 만족하도록.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주어진 라그랑지안으로부터 파이 뮤라는 친구를 일단 캐노니컬 모멘텀을 써줄 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가 되냐면 A의 시간 미분하고 뮤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파이의 0, 그 다음에 파이의 1, 그 다음에 파이의 2, 그 다음에 파이의 3 이렇게 네 가지가 생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런데 파이 제로라는 친구는 바로 뭐가 냐면 라운드 L에 A0에 그러니까 라운드 0 A0죠. 그죠? 시간 미분이니까. 근데 이 속에서 이 라그랑지안 속에 라운드 0 A0가 나올 수는 없잖아. 그죠? 그잖아. 라운드 0 A0가 나올 수가 없죠. 그죠? 라운드 0 A0라는 모습은 F00에서 나와야 되는데 F00는 빵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저 라그랑지안 속에는 라운드 0 A0가 없다.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면 파이 제로가 0이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파이 제로는 0이 되고 얘는 누구의 듀얼이 되냐면 바로 A0라는 친구의 듀얼이잖아. 그죠? 그래서 A0라는 친구의 듀얼인데 그 친구는 그러니까 결국 A0도 빵이고 얘도 빵이고 그 얘기는 완전 디커플 됐다는 얘기죠. 신경 꺼도 된다. 그죠? 없어져. 아예 그 제로 컴포넌트는 없는 놈이다. 저런 게이지 픽싱 하에서.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자, 그러면은 파이 1, 파이 2, 파이 3는 이것은 살아남게 되는데 그냥 파이 i로 계산해 봅시다. 파이 i를 계산해 보면은 라운드 L에 라운드 0 AI를 계산해 줘야 돼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거를 토대로 해서 잘 계산해 보면 바로 F0i가 나온다는 것을 금방 계산할 수가 있는데 요것은 일단 홈워크로 합시다. 즉 다시 말해서 얘는 electric field의 I 성분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이제 누구랑 관련되게 되냐면은 결국 AI라는 친구랑, 그죠? AI라는 친구의 파트너가 된다는 얘기죠. 듀얼 파트너가. 즉, 얘가 만약에 Q라면은 얘가 바로 Q에 해당하는 운동량 P가 된다는 얘기죠. 그죠? 얘가 X라면 얘가 PX 이런 식이라는 얘기예요. 제일 양자화 쪽에서 보게 돼. 그러니까 이들 사이에 불확정성이 생겨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 사이에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을 잡을 때 제일 조심해야 되는 점은 바로 뭐가 될 것이냐면은 바로 이제 얘는 날려버렸으니까 아예 없어져 버렸어. 그죠? A0는 빵이니까. 그리고 그에 대응되는 파이0는 빵이니까. 그죠? 그런데 이 부분을 고려해 주지 않으면은 모순된 퀀타이제이션이 나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쟤를 잘 살리면서 얘와 얘 사이에 브래킷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커뮤테이터를. 근데 이 커뮤테이터를 만들 때에 쟤를 잘 살려서 그러니까 옛날처럼 그 크라잉 고던처럼 만약에 만들게 되면은 모순이 발생하고, 따라서 디락 브래킷을 갖다가 커뮤테이터를 쓸 때 조금 더 얘를 만족하도록 수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포톤을 퀀타이즈 시키는 문제예요. 이러한 그 스칼라 파티클보다는 인덱스가 있고 게이지 시메트리가 있는 포톤을 퀀타이즈 하는 게 항상 어려운 문제였었어요. 그래서 포톤을 양자화시켜서 새로운 전자기학을 만드는 이론을 우리는 퀀텀 일렉트로다이내믹스 QED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것을 갖다가. 그래서 얘를 퀀타이즈 하는 문제는 조금만 쉬었다 하는 걸로 합시다. 오케이?